화성에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개통 전에는 이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도 움직일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서해선이 개통했는데 왜 역 주변은 잠잠하냐? 개발도 안 되는 것 같고 땅값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선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세권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서해선이 아니라 신안산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해선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서해선은 일산에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축 간선 철도입니다. 서해항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철도축이고 충남권에서는 수도권 직결 철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자, 화성에는 남양급의 서화성역, 화성시청역, 향남읍의 향남역 총 3개의 역이 개통됐습니다. 서부 지역에 철도가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로는 충남, 위로는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서화성역과 원시역 사이 구간이 아직 미개통 상태로 단절돼 있습니다. 이 구간은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실제 이용객 수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둘째, 노선의 성격입니다. 서해선은 충남부터 경기 서북부까지를 종단하는 서해안권 철도축을 놓는 노선이지 서울 핵심 업무지구 곳곳으로 사람과 수요를 바로 꽂아주는 직결 노선은 아닙니다. 그나마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마곡 접근성이 좋아진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자, 화성 서부 전체를 놓고 보면 서해선은 지역을 연결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사람과 기업의 이동 방향을 바꿀 만큼의 철도는 아니었습니다. 화성의 수인분당선 어천역과 야목역이 개통됐음에도 역사 주변 변화가 더뎠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철도는 생겼지만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의 직접적인 접근성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성 서부에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시흥, 광명을 지나 금천, 구로디지털, 영등포, 여의도, 장내에는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관격 철도입니다. 화성에서 서울까지 약 30분 내 진입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일자리가 밀집된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확연히 좋아지면 정주 여건이 달라지고 사람이 유입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도시를 개발할 이유가 생깁니다. 강남 직결 노선인 신분당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들의 위상을 보면 서울 직결이 도시 가치와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서부에서 처음으로 도시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철도가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신안산선 향남 연장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화성이나 충남,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면 서해선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화성 서부는 환승 없이 서울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 경우 서화성역, 화성시청역, 향남역은 서해선이자 신안산선인 이른바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신안산선 라인이라는 말은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직결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 서해선 단절 구간인 서화성역과 원시역 사이도 단절 없이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서울과 경인권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신안산선 노선에서 국제 테마파크역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이 된다면 서해선 직결 시기는 더욱 앞당겨지게 되겠습니다. 최근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인허가와 보상 절차 지연으로 계획된 개통 일정보다 늦어진 2026년 말로 연기됐습니다. 거기에 광명 구간 붕괴 인명사고로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28년에서 29년까지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 중단이나 무산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정 조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광역철도 사업 특성상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지만 수도권 서부 지역 철도 교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정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미 동탄처럼 완성 단계에 접어든 지역도 있지만 읍, 면, 리 단위의 점일 지역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도시는 모든 지역이 동시에 개발되지 않습니다. 교통을 기준으로 먼저 반응하는 곳부터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선행 지역인 경부 축의 개발도 경부고속, 경부선철도 등 철도, 도로, 일자리가 있던 곳으로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화성 서부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화성 서부 투자는 단순히 서해선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먼저 체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는 주거 수요가 먼저 반응하고, 어디는 산업과 물류가 움직이고, 어디는 행정과 생활 중심으로 천천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송산, 마도, 남양, 비봉을 어떤 성격의 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문의와 거래 흐름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